혹시 당신의 마음이 안개에 뒤덮인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생각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자신과 단절된 듯, 자기 생각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처럼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마음과 멀어진 채 현재 순간으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점점 더 짙어지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그 안개가 당신의 지성, 열망, 꿈을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을 갈라놓은 단 하나의 기술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술을 단 7일 만에 기를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 기술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왔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게 했으며 어쩌면 그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이뤄내게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당시 이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가장 중요한 제품 출시 순간마다 이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네이비실 대원들은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이 능력에 의존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대를 초월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두 가지 고대 기술을 통해 단 7일 만에 마음의 현존감을 익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거의 초자연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마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정신을 잃어갈 때에도 혼자만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 비밀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고대인들이 마음의 현존이라고 불렀던 특정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 능력을 진짜로 기르는 방법은 오직 불교 승려들과 도가 철학자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의 한 연구자는 우리의 뇌가 이 능력을 위해 말 그대로 단 일주일 만에 다시 배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47명의 참가자가 참여한 이 연구에서 7일간의 특정 훈련 후 뇌 스캔 결과 전전두엽 피질에서 측정 가능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영역은 실행 기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기 마음이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10%조차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치 페라리 엔진을 달고도 1단 기어로만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하고 손바닥엔 땀이 나고 갑자기 뇌가 솜에 쌓인 것처럼 멍해집니다. 또는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했고 당신은 나중에 후회할 방식으로 반응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진심이 아닌 말을 해버리고 충분히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더 악화시켜버리는 식으로 말이죠. 혹은 정말 가장 필요했던 순간, 면접 중이거나 연설을 하는 도중이거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던 중요한 대화 중에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 버린 적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당신이 아직 평범한 마음을 비범한 마음으로 바꾸는 두 개의 근본적인 기둥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현대식 자기계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사, 철학자, 지도자들이 사용해 온 검증된 기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2500여 년 전 시다르타라는 이름의 한 왕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의 흐름을 바꿔놓을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사치 속에서 살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삶 자체와 완전히 분리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는 몸이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마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좀비와 같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정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이 사실상 시간 기계와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를 오가며 삶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순간에는 거의 머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현존의 상태를 혼동합니다. 제자리에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시다르타가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최대 47%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보낸다고 합니다. 잠시 이 사실을 곱씹어 보세요. 인생의 거의 절반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존재의 거의 절반을 말 그대로 몽유병처럼 걸어다니며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더 흥미로워집니다. 시다르타는 단지 문제를 알아낸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결책도 개발했습니다. 그가 만든 기술은 사티사티라고 불렸는데 이는 현재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산속 어디선가 가부좌를 틀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명상이라고 부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레이저처럼 집중된 자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르는 훈련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완전히 현재에 머물고 몰입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협상을 하는 회의실에 있든 배우자와 어려운 대화를 나누고 있든 극심한 압박 속에서 무언가를 수행하고 있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제 이야기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대 중국에서 노자라는 철학자는 전혀 다른 길을 통해 정확히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냇물 속 바위를 돌아 흐르는 물을 지켜보았습니다. 물은 장애물과 싸우지 않았고 그저 가장 자연스러운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관찰은 그가 무의라고 부른 개념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억지로 하지 않는 행위,
또는 힘을 들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수동적이거나 게으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너무도 잘 맞춰져 있고 너무도 현재에 머물러 있어서 반응이 상황 자체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본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들을 떠올려 보세요. 파이널 무대의 마이클 조던, 사쿼터의 톰 브레디, 윈블던의 세리나 윌리엄스. 그들은 억지로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현재성 속에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몰입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개념, 즉 사티와 무의가 결합하면 정말 특별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순간과 절대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어떤 반응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마음. 먼저 관찰하고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야 완벽한 타이밍으로 행동하는 의식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이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리고 왜 단칠 일이면 정신의 운영 체계를 완전히 다시 설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놀라울 것입니다. 그 핵심은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스스로를 다시 구성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혁신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뇌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20년 넘게 뇌를 연구해 온 한 신경과학자는 우리가 변화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정하고 정밀한 방식으로 마음의 현존을 훈련할 때 뇌는 새로운 신경고속도로를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며칠 안에 가파르게 강화됩니다. 당신의 뇌를 교통체계가 있는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사용해 온 몇 개의 익숙한 길만을 반복해서 다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의 고속도로로 올라타고 누군가 비판하면 자동으로 방어 반응의 도로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현존을 기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거의 대화하지 않던 뇌의 부위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신경, 초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전전두엽, 즉 뇌의 씨 이 오가 감정의 중심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무의식적 반응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화선 인터넷에서 광섬유 초고속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볼 때 가능성을 보는 의식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신뢰와 안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시도했던 다른 모든 자기계발 방법과 구별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마음의 현존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읽거나 말한다고 해서 길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뇌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강제하는 특정한 경험을 통해 길러집니다. 이것은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균형, 물리학, 운동량에 관한 책을 1000권 읽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눈이 아플 때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전거에 실제로 올라타고 흔들림을 느끼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진짜로 탈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적 이론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들을 직접적인 현존과 흐름의 경험 속으로 밀어넣는 실천적 훈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압박을 받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자신의 잠재력을 망쳐온 똑같은 정신적 함정에 계속해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현존을 위해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실전에서 검증된 단계별 시스템입니다. 7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그것들은 마치 거대한 빌딩을 세워 올리는 건축가처럼 서로 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1일차 첫째 날에는 제가 의식적인 멈춤이라고 부르는 기초 기술을 배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 때마다 정말 매번 잠금을 해제하기 전에 정확히 3초 동안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지금 왜 이걸 집어들고 있지? 어쩌면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없을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평균 96번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즉,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자동 조종 모드를 끊어낼 기회가 하루에 96번이나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전체를 정신적 자동운전 상태로 살아갑니다.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고 이를 닫고 출근하고 이메일에 답장하면서도 그 어떤 순간에도 진짜로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몽유병처럼 지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세한 자각의 순간은 마음의 현존을 위한 발굽혀펴기와 같습니다. 멈추고 질문할 때마다 자극과 의식적 반응 사이의 신경 경로가 강화됩니다. 즉, 자동 행동 속에 자각을 삽입하도록 뇌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일차가 끝날 무렵이면 이런 자각이 다른 영역으로도 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화 중에 진짜로 현재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순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호흡, 자세, 감정 상태까지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 1차, 둘째 날에는 승려들이 1000년 넘게 사용해온 고대의 기술 하나를 더합니다.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쉽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놀랍도록 강력하게 만드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호흡을 지루하고 짜증나는 시간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차가 막힐 때, 줄을 설 때, 전화를 붙들고 기다릴 때, 혹은 원래라면 초조하거나 불안해졌을 순간들의 말입니다.
이 호흡은 신경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길게 내쉬는 호흡은 몸의 자연스러운 이완 반응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짜증과 좌절의 순간을 정신적 강화를 위한 기회로 바꾸도록 마음을 훈련한다는 점입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지연 때문에 짜증을 내고 비효율 때문에 화를 내는 피해자가 되는 대신 그 순간들을 사용해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장애물 자체를 훈련장으로 바꾸는 것이죠. 둘째 날이 끝날 무렵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 수치를 치솟게 하던 상황들이 이제는 새로운 반응 패턴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교통체증은 명상 시간이 되고 대기실은 수련장이 됩니다. 불편한 순간에 대한 당신의 관계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3일차 내면의 관찰자. 셋째 날이 되면 정말 흥미로운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불교에서 말하는 목격하는 의식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즉, 생각과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들에게 지배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부분입니다. 연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특히 어려운 대화 중일수록 자신의 일부 의식을 중립적인 관찰자처럼 대화 전체를 지켜보게 합니다. 원래라면 자극을 받았을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반응하는 대신 마음 한편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흥미롭네. 지금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어. 이 감정은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지?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응답한다면 무슨 일이 달라질까? 이것은 심리학에서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능력을 만듭니다. 즉, 자신의 생각을 한 단계 떨어져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자동 반응에서 빠져나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대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면에 항상 켜져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서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깊습니다. 이 훈련을 단 하루만 해본 사람들조차 마치 더 높은 시점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감정과 반응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끌려가기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4일차 무의의 실천. 넷째 날에는 도가의 깊은 철학인 무의를 삶에 적용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의 단순한 일상 행동을 선택하세요. 설거지, 차까지 걸어가기, 양치질, 커피 만들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한 현존과 전혀 저항 없는 상태로 수행합니다. 즉,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하고 싶다는 마음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 행동과 완전히 함께 흐르며 가장 평범한 일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리듬과 우아함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강력할까요? 작은 행동에서 무의를 익히게 되면 신경계는 저항 없이 작동하는 감각을 배웁니다. 뇌는 삶과 싸우는 대신 삶과 흐르는 새로운 신경 패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어려운 대화는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가 되고 복잡한 프로젝트는 타고난 문제 해결 흐름을 찾는 기회가 되며 스트레스 상황은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는 초대장이 됩니다. 5일차 감정 레이더 다섯째 날은 제가 실시간 감정지능이라고 부르는 능력을 기르는 날입니다. 2시간마다 부드러운 알림을 설정하고 감정 상태를 완전히 점검합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 감정은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이 감정은 나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방해하고 있는가? 이것은 감정을 판단하거나 바꾸려는 훈련이 아닙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휘둘리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무의식적인 상태로 살아갑니다. 스트레스가 터져서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나서야 자신이 스트레스 상태였음을 알아차립니다. 잠을 못 자고 나서야 자신이 불안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깊이 가라앉고 나서야 자신이 슬펐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감정 레이더를 기르면 이런 상태들을 더 이른 시점에 포착하게 됩니다. 즉, 아직 그것들을 현명하게 다룰 힘이 남아있는 때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6일차 의식적인 응답. 6째 날은 지금까지의 모든 훈련이 실제 적용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하거나 원래라면 자동 반응이 튀어나왔을 말을 했을 때 제가 신성한 멈춤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행합니다. 대답하기 전에 완전한 한 번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호흡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 속에 당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반사에 끌려가는 노예로 사는 것과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쓰는 창조자가 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 3초 동안 전전두엽, 즉 지혜로운 마음이 감정적 뇌가 대화를 납치하기 전에 작동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프로그램된 반응이 아니라 선택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즉각적이며 강력합니다.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반응적으로 말하는 대신 사려 깊게 대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업적 상호작용도 더 세련되고 능숙해집니다. 의사결정은 더 분명하고 전략적으로 변합니다. 7일차 완전한 통합. 7째 날이 되면 이전의 모든 기술들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으로 합쳐집니다. 더 이상 개별 연습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의 새로운 운영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현존, 감정 인식, 지혜로운 반응에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더 이상 눈에 띄는 훈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일이 끝날 무렵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의 현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마음의 현존 그 자체가 됩니다. 차이는 밤과 낮만큼 큽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각각의 훈련이 2분도 차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몇 시간씩 앉아 명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순간들을 정신적 진화의 특별한 기회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망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 변화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자들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뇌의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 아미글달라는 단 90초 안에 전전두엽을 사실상 장악해버립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생존 프로그램이 마음을 장악하고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왜 격한 말다툼 중에 진심이 아닌 말을 하게 되는지, 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왜 압박 속에서는 IQ가 30 정도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지 말입니다. 합리적 사고는 꺼지고 원시적인 뇌가 운전대를 잡습니다. 정교한 페라리를 원시인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는 정교하지만 운전자는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연구는 더 흥미로워집니다. 같은 스탠퍼드 연구는 마음의 현존을 훈련한 사람들이 편도체 회복력, 아미글라 레지리언스를 발달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경보 시스템이 덜 민감해지고 설령 활성화되더라도 고차원적 사고 기능을 완전히 꺼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40년간 수행한 한 티베트 승려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범한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의 차이는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전혀 없느냐에 있지 않다.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되 그 안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능력에 있다. 당신은 생각에 지배당하는 대신 생각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비밀 기술 공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전에 개발된 특정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든 언제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10초도 안 되어 의식적인 반응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CEO들은 고위험 협상 중에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기록을 깨기 직전 이 기술을 실천합니다. 응급실 의사들은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이 기술을 적용합니다. 그 기술은 바로 444 의식 호흡과 감각 앵커링입니다. 1단계 조용한 444 호흡,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쉽니다. 2단계 정신적 미세 멈춤, 반응하기 전에 3초 동안 내면을 관찰합니다. 3단계 감각 앵커링, 3가지 신체 감각을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바닥을 딛고 있는 발, 피부에 닿는 공기, 주변의 소리, 이것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신경학적으로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전전두엽을 다시 온라인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생리학적으로는 억지 반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응답을 가능하게 하며 무의의 원리를 구현합니다. 이 전체 과정의 아름다움은 15초도 차에 걸리지 않으면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점입니다. 회의 중에도, 가족 간 말다툼 중에도, 발표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마음의 현존은 특별한 사람만 가진 신비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타고나고 누군가는 못 타고나는 유전적 복권도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신의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단칠 일을 투자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이전에 시도했던 다른 자기계발 프로그램들과 이 방법이 다른 이유입니다. 이 기술들은 수천 년에 걸쳐 검증되고 다듬어졌습니다. 현대 이론이나 유행하는 심리학 트렌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깊은 지혜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늘날 최첨단 신경과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위기가 닥치든 어떤 예상치 못한 도전이 찾아오든 어떤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하든 당신에게는 완벽한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고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응답할 도구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더는 어떤 상황을 떠나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왜 내가 그렇게 반응했지? 왜 그때 맞는 말을 하지 못했지? 왜 그렇게 쉽게 내 감정 버튼이 눌렸지? 당신의 마음이 인생 최대의 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하고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말입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헛된 희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온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의 7일은 문자 그대로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늘 될 수 있다고 느껴왔던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응에 휘둘리는 삶과 의식적 선택으로 사는 삶 사이의 경계선 말입니다. 정신적 혼란과 정신적 숙련 사이의 경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최대 잠재력으로 작동할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번 진짜 마음의 현존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성, 창의성, 지혜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그 느낌을 알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산만하고 반응적이고 무의식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는 당신이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아 자신의 정신적 잠재력을 열 것인가? 아니면 하루, 일주일, 1년을 더 흘려보내며 자신이 진정으로 이룰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낮게 살아갈 것인가? 당신의 비범한 마음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그 길이 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그랬듯이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마세요. 당신이 미루는 매 순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7일간의 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